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농지 면적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일정액을 농민에게 지급하는 농민수당. 최근 농촌경제 위축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민들을 위해 농민수당을 도입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인 농민수당 도입에 앞서서 농업인의 정의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농민수당 도입 현황과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지 김인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농민수당이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는 지역은 전남입니다. 전남 해남군은 올해부터 군 내 모든 농가에 농민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연간 60만 원을 지역화폐인 해남사랑 상품권으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농민수당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농가에 일정액을 지급하는 사례는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지난해에는 전남 강진군도 농민수당과 비슷한 형태의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쌀 농가에만 지급했던 경영 안정자금을 전체 농가로 확대하고 현금 35만 원, 지역화폐 35만 원, 총 연간 7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또한 전남 한평군도 올해 안으로 농민수당 조례를 만들 계획임을 밝혔고 나주, 담양, 무안 등 전남 지역 상당수 지자체에서도 농민수당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충남에서도 농민수당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충남 부여군에서는 2020년까지 한 농가당 연간 14만 원을 농민수당으로 지급하고 2021년부터는 24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경북에서는 봉화군이 올해부터 농가당 연간 50만 원씩 지급할 방침입니다. 이처럼 새해 초부터 전국 지자체에서는 농민수당 논의가 불붙고 있는 상황. 그러나 농민수당 도입에 앞서 농업인의 정의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농지 1,000제곱미터 이상을 경작하거나 농산물 판매액이 연간 120만 원 이상이면 농업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느슨한 규정 때문에 실제 농사를 업으로 삼지 않는 이들까지 농민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그뿐만이 아닙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3년 기준 농지 원부의 농업인으로 등재된 여성 비율은 19%에 불과한데 농가 단위가 아니라 농민 한 사람 한 사람을 대상으로 농민수당이 지급된다면 여성 농민이 농민수당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민수당 예산 확보도 관건입니다. 농업농민정책연구소 여름의 분석에 따르면 월 20만 원씩 농민수당을 전국적으로 지급했을 때 약 5조 9천억 원이 필요합니다. 이는 쌀 고정직불제, 변동직불제 등 주요 직불제의 최근 3년 평균 지급액 1조 9천억 원의 3배를 훌쩍 넘는 금액이라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결국 여야 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새로운 쌀 목표 가격을 2월 임시국회에서 결정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 산 쌀 변동직불금 지급도 빨라야 3월 말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농해수위는 14일 농림축산식품법안 심사소위원회를 가동하고 쌀 목표 가격과 직불제 개편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그러나 여야 간의 이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결국 2월 임시국회에서 쌀 목표 가격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쌀 목표 가격 인상 수준은 물론 직불제 개편 방식과 변동직불제 폐지에 따른 쌀값 안정 대책 등에 대해 여야 간 이견이 워낙 크다 보니 2월까지 결론을 낼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은 쌀 목표 가격과 직불제 개편안을 연계해 처리할 것을 재차 요구했습니다. 쌀 직불제를 그대로 놔둔 채 목표 가격만 인상하면 변동직불금 지급 규모가 크게 늘면서 자칫 연간 한도를 초과하고 쌀 수급 상황도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다만 정부는 야당이 직불제 개편안에 협조해주면 쌀 목표 가격을 기존 제시액인 80kg 기준 19만 6천 원에서 좀 더 올릴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새 목표 가격으로 24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더불어 목표 가격 설정과 직불제 개편을 연계하지 말아달라며 직불제 개편 논의에 농민이 참여해야 한다고 정부 측에 주문했습니다.
또한 직불제 개편 논의를 위해 수학기 쌀값 안정 대책인 자동시장 격리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안을 가져오라고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재정당국과 시장 격리제의 세부 운용 방침을 논의 중입니다. 농협이 올해 농자재 가격을 대폭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사료 가격 할인을 연장하고 농약 가격은 10% 내릴 방침인데 이를 통해 2020년에는 농가소득 5천만 원 달성이란 목표를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각오입니다. 범농협 임직원들이 뜻을 모은 현장에 김아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농협이 올해 농약 가격을 추가로 10%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농협은 최근 3년 동안 비료, 농약, 상토, 농기계 등 영농자재 가격을 지속적으로 내려 농업 생산비 절감에 5,700억 원 이상 기여한 바 있는데 올해도 이 같은 방침을 이어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농협은 농민들이 농자재 값을 최대 1조 원까지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농약 가격을 내리자. 그래서 조합장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10%를 내립니다. 이런 방법으로 해서 우리가 농자재 가격을 무려 1조를 내려드렸는데요. 이게 바로 뭐냐면 협동조합의 본질적인 일이에요. 농협은 15일 충남 천안시 유관순 체육관에서 열린 2019 범농협 한마음 전진대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날 전진대회에서 상호금융, 농업경제, 축산경제 등 각 사업부문은 올해 사업계획을 발표했는데 모두 농업인을 위한 서비스를 강화하고 확대하는 데 초점이 모아졌습니다. 먼저 상호금융은 디지털 금융 확대를 통해 농업인 편익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콕뱅크 4.0 플랫폼을 구축해 고객 기반을 확대하고 간편 결제 서비스를 개편해 QR코드나 제로페이 서비스 등을 도입합니다. 농업경제부문은 농산물 제값받기에 전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무, 배추, 마늘 등 계약 재배하는 노지 채소는 가격이 하락해도 평년 가격의 80%를 보장하고 사과, 배, 토마토, 풋고추 등 과실 과채류는 가격이 하락할 경우에도 생산비를 보전합니다. 6개 품목 외에 과실 과채류 9개 품목은 만약에 가격이 하락하면 생산비 수준을 보장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 9개 품목은 가격이 하락해서 발동한 적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발동이 된다 그러면은 이 품목도 과감하게 산지 폐기를 하거나 가공 순회를 하겠습니다. 또 계약 재배를 하지 않는 품목은 270억 원의 재원을 만들어서 긴급 가격 안정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축산경제에서는 축산농가의 오랜 수건이었던 소근출혈 보상보험을 출시한 데 이어 축협 공판장으로도 확대하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 또한 제도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 정부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동심, 동덕, 같은 목표를 위해 일치 단결된 마음이라는 뜻의 이 사자성어는 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이 올해 신년 인사 겸 경영화두로 제시했는데 이날 열린 대회에서도 바로 이 동심, 동덕이 강조됐습니다. 우리는 농가 소득을 올리는데 우리의 모든 초점이 올려져야 돼요.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의 존재 가치가 농민이기 때문에. 김 회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업인이 행복한 국민의 농협 구현을 위해 농축협과중앙회가 동심 동덕의 마음으로 합심해 노력하자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 등도 참석해 농민이 잘 사는 세상을 위해 함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범농협 임직원 5천여 명은 농가소득 5천만 원 달성과 국민의 농협 구현을 위해 한마음으로 결의를 다졌습니다. MBS 뉴스 김아영입니다. 명절 선물로 한우가 다시 각광받고 있습니다. 과일과 수입육 선물 세트 가격이 크게 상승한 데 비해 한우는 지난해 추석과 비슷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어서 선물 세트 판매량이 늘고 있는 겁니다. 오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대형 유통매장. 축산 코너에 한우고기가 저렴한 가격대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한우고기는 전통적인 명절 선물로 손꼽히지만 그동안 높은 가격 때문에 구매를 망설이는 소비자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과일과 수입육 선물 세트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면서 작년에 비해 가격 상승폭이 크지 않은 한우 선물 세트가 각광받고 있습니다.
작년에나 평년에 비해서 별로 그렇게 비싼 것 같진 않아요. 우리가 수입품 이런 거 선물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한우 또 믿을 만한 가격이면 이 가격대면은 얼마든지 서로 이렇게 성의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유통 매장에서는 작년 추석과 비슷한 가격대의 한우고기 선물 세트를 선보이기 위해 추석 이후부터 냉동 제품을 비축해 물량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사전 직거래 계약 물량을 늘려 좋은 반응을 얻었는데 실제로 한 백화점에서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8일까지 한우 정육 예약 판매 실적이 전년 대비 45.6% 성장했습니다. 주요 대형마트들도 한우 선물 세트 판매량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냉동 한우 선물 세트의 가격을 지난해와 비슷한 가격대로 책정해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우 농가들도 이번 설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시장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반해 도축 마리수는 많지 않아서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축산관측에 따르면 지난해 1월에서 2월 한우 도축 마리수는 14만 8천여 마리. 그러나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3% 정도 줄어든 14만 3천여 마리로 전망됩니다. 설 2주 전 평균 한우값은 지육 1kg당 18,500원에서 19,500원 정도로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10년의 소비가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리고 자본력을 갖춘 대형 유통업체에서 선물 세트 구매를 시작하면서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향후 가격은 다음 주 초에는 하락세를 보이다가 2월 5일 수요일날을 앞둔 2월 1일, 2월 2일, 2월 3일에는 가정 소비가 늘면서 반짝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가격이 높아지면서 급하게 소를 출하하려는 농가도 있을 텐데 사전 예약 판매된 물량도 많아 도매값이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며 계획대로 소를 출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S 뉴스 오주석입니다. 지난해 이상기후로 인해 사과와 배 등의 생산량이 줄어 평년보다 높은 시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정부가 설을 앞두고 주요 성수품에 대해 수급 안정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설을 앞두고 주요 성수품의 수급 안정에 나섭니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설 명절 수요가 많은 농산물 품목의 공급을 확대하고 설 성수품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1일까지 민관 합동의 설 성수품 수급 안정 대책반을 가동해 주요 성수품의 수급과 가격 동향을 특별 관리할 방침입니다. 농식품부는 설 명절 10대 성수품인 배추와 무, 사과 등의 공급량을 오는 21일부터 2월 1일까지 평소의 1.4배 수준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과일은 중소가로 구성된 알뜰 선물 세트를 작년보다 40% 확대해 7만 개 공급하고 축산물은 가격이 10만 원 이하인 실속형 한우 한돈 선물 세트를 8천 개 공급할 예정입니다. 주요 품목의 가격 정보도 제공합니다. 전국 19개 지역 45개 전통시장,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성수품과 선물 세트 가격을 주기적으로 조사해 농산물 유통정보 홈페이지에 공표할 예정입니다. 벼농사는 예로부터 모짜리 농사가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벼농사에 있어서 모짜리 관리가 중요하다는 뜻인데요. 경주시 농업기술센터가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을 통해 혁신적인 벼 육묘 기술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존의 육묘법을 개선한 무복토 모짜리 기술에 농민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무복토 모짜리는 모판에 벽실을 파종한 뒤 흙을 덮는 과정을 생략한 기술로 비용이 줄고 작업 과정이 단순합니다. 모판이 가벼워 손가락이나 손목 등 근골격계 질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복토 헐도 적게 들고 상자도 가벼워가 마치가 좋고 또 그 다음에는 작년도 교육을 받으니까 병에 대해서도 좀 강하고 뭐가 튼튼하게 자란다고 이해하더라고요. 금년에는 새로운 교육을 받고는 새로운 교육에 따라 가지고 마차가 뭐를 키워보려고 합니다. 경주시 농업기술센터가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을 통해 무복토 모짜리 기술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무복토 모짜리는 기상이변이나
관리 부주의 등으로 발생하는 못자리 병해나 육묘 장애가 거의 없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복토 못자리 위에서 기상기에도 아주 안전한 못자리가 되고 특히 상토가 28% 절감이 되고 그러고 모생균 좋아서 이항하면 활착이 아주 잘 됩니다. 그리고 못자리에 병이 발생이 없거나 아주 적습니다. 그리고 무게가 가벼워서 노동 강도가 절감되고 또한 당일 파종, 당일 치상함으로써 상당히 노동력이 상당히 감소가 많이 됩니다. 경주시 농업기술센터는 올해 안전한 못자리를 위해 일반 무복토 외에도 종자에 철분을 코팅하는 무복토 시범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농업계의 이슈를 깊이 있게 전해드리는 수요기획 시간입니다. 농업계의 부자 농민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농사를 지어서 성공의 반열에 올라섰을까요? 2019년 황금돼지해를 맞아 준비한 수요기획, 분홍으로 가는 길.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시설하우스에서 채소를 재배해 억대 매출을 올리고 있는 노희관 씨의 성공 비결을 알아봤습니다. 최다혜 기자가 소개합니다. 경기 이천시에서 상추를 재배하고 있는 노희관 씨. 약 4만여 제곱미터 시설하우스에서 상추, 시금치, 청경채 등 다양한 잎채소를 키우고 있는데 잎채소 농사 경력만 무려 30년이 넘는 베테랑 농사꾼입니다. 농산물 유통에 치열한 격전지인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그의 농산물은 출하할 때마다 최고 경락값을 받기로 유명합니다. 작년 한 해 출하한 금액은 무려 8억 원이나 된다는데요. 최고 받았을 때는 11만 원까지 받았죠, 작년 10월 4kg 한 박스에. 평균 시세는 1년어치 10,000 원이 안 나오죠. 한 7, 8천 원. 그는 농사가 가장 어렵다는 한여름철에도 최고 경락값을 받아왔습니다. 이 같은 결과가 있기까지는 그의 남다른 재배 기술이 한몫했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이제는 그의 재배 기술을 배우기 위해 다녀간 사람만 수십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채소 부분은 거름이 풍부해야 돼요. 영양제나 칼슘 제때 살포하고 관리도 제때 물, 수분 모든 게 3박자가 갖춰져야지만이 물건이 병도 없이 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진짜 몇 달, 한 서너 달, 3달, 4달 야간만 안 치고 농사 짓고 있습니다. 또한 비법보다는 발빠른 대처가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한여름에는 잎채소류 농가 대부분이 칼슘제를 연면 시비하는데 관행적인 용량이나 횟수를 따라가지 않고 반드시 작물 상태에 맞춰 조절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시장에서 인정받으려면은 남들 한 번 돌아볼 때 2번 돌아보고 2번 돌아볼 때 3번 돌아보고. 이렇게 재배한 상추가 최고 경락값을 받자 그는 또다시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10억 원의 투자 금액을 들여 661제곱미터 비닐하우스 32동을 더 지은 겁니다. 본디 투자를 아끼면 농사를 망치기 십상이라는 노 대표의 믿음 때문입니다. 욕심이죠, 욕심. 관리를 더 커지고 더 힘들고 더 뛰어야 되고 발로 뛰어야 되니까. 저는 내가 이게 좋아, 농사 짓는 게. 내가 좋아하는 게 때문에 그렇게 힘들고 그러지라. 뿐만 아니라 그는 최고 경락값을 받기 위해 직접 선별한 상추를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으로 매일 실어 나릅니다. 농사일도 힘든데 굳이 출하까지 도맡은 이유. 시황을 파악하고 다른 농가들은 어떤 농산물을 경매장에 올리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라는데요. 토요일만 빼고는 매일 가니까 하루란 일주일에 6일. 지금 쌀 때 같은 경우는 가격 차이가 심하거든. 앞에 놔두고 뒤에 하고 또 틀려 쌀 때는. 싸버리면은 뒤에 놔둬도 아무리 좋은 물건도 가격 하락이 되고 많이. 지금 막 7, 8천 원이 머리인데 시대가 다 잘 나오는데 2천, 3천석 떨어져 뒤로 가버려. 수량이 많으니까 중매인들이 안 사, 손은 안 대는 거지. 땅만 바라봐서는 농사로 성공하기 어렵다는 노희관 씨. 고품질 채소를 재배하는 건 물론이고 직접 발로 뛰고 시장 중도매인들과 소통하는 것이 분홍으로 가는 지름길이었다고 하는데요. 최고 경락값을 받기 위한 그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MBS 뉴스 최다혜입니다. 다음은 지역 뉴스입니다.
강원 평창군이 오는 18일까지 평창 산양삼특구 운영 성과 조사를 위해 지역 내 재배 면적과 소득액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평창군은 이번 모니터링을 통해 재배 농가와 판매, 투자 현황 등을 조사하며 조사 자료는 산양삼 가공 유통, 홍보 마케팅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조사를 하면서 발생하는 농가별 건의사항은 특구 추진계획 수립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전북 김제시 만경읍이 소형 농기계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번 지원 사업은 만경읍에 주소를 둔 농업인을 대상으로 500만 원 이하의 농기계에 대해 구매비의 40에서 50%까지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받은 농기계에 대해서는 5년 동안 농기계 활용과 관리 상태 등을 지속해서 점검받게 됩니다. 만경읍은 소형 농기계 지원 사업을 통해 농가의 노동력 절감과 농업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가 배추 가격 안정화를 위해 상품성이 떨어진 가을 배추 15.5헥타르 1,392톤을 시장에 출하할 수 없도록 산지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농가에는 3.3제곱미터당 4,740원, 10아르당 142만 원을 보전해줄 예정입니다. 전국적으로 가을 배추는 지난해 11월 이후 기상 여건 호조로 생산량이 매우 증가해 공급 과잉에 따른 가격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김장 수요가 매년 3% 감소하는 등 소비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겨울 배추 역시 가격 회복을 위해 선제적으로 42헥타르를 시장 격리하기로 했습니다. 전북 장수군이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의 슬로건을 다음 달 10일까지 공모합니다. 공모 대상은 한우와 사과, 오미자 등을 활용해 장수군의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내용으로 글자 수는 20자 이내입니다. 최우수작은 상금이 주어지고 당선 슬로건은 올해 축제의 공식 슬로건으로 활용됩니다. 응모는 축제 홈페이지와 이메일을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